1번 머지션이 되겠다. 여행을 떠난 바보가 처음 만난 사람은 마법사다. 그는 밝은 얼굴과 강한 자신감, 그리고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였다. 또한 호기심이 많은 하고잡이어서 뭐든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인 듯 했다. 어떤 일이든 관심을 가졌고 무슨 일이든 다 해보고 싶어 했다. 이제 막 자기 일을 시작해서인지 조금 서툴렀지만 실패의 두려움보다 성공의 설렘이 더 큰 듯 했고 신중하기보다는 즐겁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재다능한 재주꾼으로서 손재주도 좋고 패션 감각도 있었다. 옷차림을 보면 세련되기보다 실험적이었고 고급스럽기보다는 신선했다. 발재주가 있고 유머와 위트가 넘쳤으며 하루 종일 즐겁고 유쾌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았고 어색한 자리도 그가 나타나면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미소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고 때로는 작은 이벤트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바보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마법사가 설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맨손으로 만드는 거지요. 바보는 의아한 듯 다시 한번 물었다. 맨손으로 만들어요? 마법사는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말했다. 이 맨손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거울로 쌓인 마법사 카드. 영임을 하면 1은 대변될 수 있다. 무에서 유로 전환되면서 최초의 그 무엇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크게는 시작, 탄생, 창조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철학적 개념으로는 원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동자는 도미노 게임에서 맨 처음으로 도미노 패를 쓰러뜨리는 힘처럼 자신은 외부의 힘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다. 이를 절대자 또는 신이라 부른다. 이는 태초의 그 무엇으로 무에서 유의 탄생이며 근원이고 중심이며 절대자 또는 신에 비유된다. 이는 곧 천지창조이다. 다시 말해서 마법사는 보통 사람들은 따라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초월적인 힘에 의한 창조이다. 따라서 타로에서 신의 전지전능함은 곧 잠재력, 즉 초월적인 힘의 무한한 힘과 창의력, 즉 창조라는 의미와 연결된다. 한편 일은 1인칭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며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울카드 1번은 마법사다. 1번에 마법사를 그려 넣은 까닭은 무엇일까? 마법사는 보통 초월적인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흔히 판타지 소설이나 오컬트 장르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 마법사는 인간과 구별되는 신의 부류이며 인간의 영역에서는 마술사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처음을 의미하는 1번에 마법사 또는 마술사를 그려 넣은 것은 그들이 가진 초인적, 초월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1번 마법사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한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변화시킨다. 1번 마법사 카드가 거울 카드라면 이제부터 당신이 바로 마법사다. 그러니 마법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법사의 귀로 세상을 듣고 마법사의 머리로 세상을 생각하라.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의 머릿속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 욕망을 현실성 없음이라는 검열의 이름으로 냉정하게 가위질하고 또 가위질한다. 이래서 안 돼 하고 가위질하고 저래서 안 돼 하고 가위질하다 보면 나를 흥분시켰던 부푼 욕망은 풍선처럼 터져버리거나 먼지처럼 흩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돌잡이를 할 때 어린아이 앞에 판사봉, 천진기, 연필, 지폐, 야구공, 실타래 등을 놓는다. 아이 부모가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아이 앞에 놓인 그 물건들을 보고 안 어울리게 거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아이의 잠재력을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그 가위질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힘들고 스스로 버거워하기 때문에 더 튼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인생 성공이라는 확률 게임에서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온 환경은 각자에게 중요한 자산 혹은 빚이 되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의 돌잡이 상을 치워버리거나 남의 자식 돌잡이에 훈수를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지만 해보자 하는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하는 사람이다. 전자가 적극적이고 모험적이라면 후자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다. 간혹 대기업 CEO 중에 운동선수 출신도 있고 총만 봤던 문학도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둘 중 어떤 유형이 일을 더 성공적으로 이끈다거나 사회과에 잘 어울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모든 일은 시작이 있어야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반인 것이다. 그대여 어떤 일을 앞두고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가? 그럼 시작하라. 마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믿는 순간 당신이 만약 재수없게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이후 다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타고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 그리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그것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익숙함은 곧 세련된 능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 마법사 카드의 방어기제 1번 전능감. 1번 마법사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우선 전능감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능감은 발달 과정에서 결함이나 시행착오로 인해 생기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수용하기 힘든 외부의 압박, 공격, 위험, 혹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스스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정서이다. 이는 나르시시즘과 동일시된다. 아기는 가만히 누워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충족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즉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도 생각한다고 믿게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마술적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좀 더 성장한 아이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는 엄마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믿게 되고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아적 전능감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전능감은 엄마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약화된다. 반대로 엄마의 보살핌이 결핍된 아기는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 부족으로 인해 전능감이 오히려 강화된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관심을 덜 받은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 없는
불필요한 아이라고 스스로 비하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뭐든 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전능감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행위는 자신이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전능감은 종종 종교인에게도 나타난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 앞에서 매우 겸손한데 일이 잘 풀리면 스스로 신의 전능함을 물려받았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잦은 실패로 이어지면 이제껏 소중히 여기던 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다. 전능감이 심한 사람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난다. 원시 부족의 혹독한 성인시,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시집살이가 그 예이며 이를 극복한 모습을 이상화된 자기 페르소나 혹은 자아 이상, 즉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부른다. 한편 자아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좀 더 과장하거나 능력 있게 보이려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이며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화적으로 보면 라이더 웨이트 덱의 마법사 카드는 탁자 위에 지팡이, 컵, 검, 동전의 사수투가 등장하는데 이는 일이 상징하는 유아적 즉 시작이라는 개념과 마법사의 전지전능함이 합쳐져서 유아적 전능감을 형성한다. 만약 마법사 카드가 거울 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또는 막연히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의 죄책감의 원인은 지나친 책임감 또는 모범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나친 중압감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2번 유머. 또한 1번 마법사는 여러 방어 기제 중에서 유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머는 비교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성숙한 방어 기제이다.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비난을 받을 것 같은 위기 혹은 모두가 심각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는 서로 불쾌해지고 싶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웃음으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머다. 정치적 공상소설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는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는데 마지막 순간도 유머를 잃지 않고 사형 집행관에게 힘을 내게,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던 가스실에서 유머를 즐겼다고 한다. 이처럼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을 성숙하게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유머를 차원 높은 방어기제라고도 한다. 유머를 마법사 또는 마술사와 관련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법사는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요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는 그의 뛰어난 언변술에는 유머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마법사는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는 캐릭터이다. 마법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현실에서 마법사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위기를 유머나 농담으로 잘 헤쳐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각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완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나 모든 문제를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유머나 농담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 정도를 넘어선 유머를 던졌다가 상대의 화를 키운다든지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을 유머로 넘겼다는 이유,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굽신거렸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의 공격성을 유머로 포장하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유머로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주변 사람들이 웃게 됨으로써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생기는 사회적 도덕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마술사가 거울 카드로 나왔다면 혹시 나는 유머러스한 말을 한다거나 가볍게 장난을 친다면서 상대의 진지한 생각이나 감정을 습관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반대로 유머로 넘겨도 충분한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유머는 고통스럽거나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법사 카드의 점성학 수성. 점성학적 관점에서 마법사 카드는 수성에 대응된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으로 태양의 인력에 의해 공정 속도가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보의 신 헤르메스의 상징이 된 것도 이렇게 빠른 속도 때문이다.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는 헤르메스의 두뇌 회전과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성의 천문 기호는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카두시어스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물질 위의 균형을 잃은 마음을 나타낸다. 한편 로마 신화에서는 헤르메스를 메르큐리어스라고 불렀다. 상업과 교역의 신으로 주인인 태양에게 바짝 붙어서 그 주위를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의 심부름꾼으로 불렸다. 또한 수성은 태양과 달의 자식으로 불렀는데 태양의 양적 에너지와 달의 음적 에너지를 함께 갖고 있어서 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분석적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성의 천문 기호에 도단한 두 뿔은 각각 태양의 발산과 의식적인 에너지, 달의 수용과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런 능력 때문에 수성은 정보통신, 언론과 관련된 업종에 잘 어울린다. 하지만 메르큐리어스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머큐리얼, 이는 변덕스럽다는 의미도 있다. 즉 수성의 도단한 두 뿔은 금음달과 초승달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달의 변화가 변덕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성의 능력을 부정적인 변덕으로 해석하면 사기 계약이나 비판 또는 자기 합리화와 같은 의미로 전락한다. 수성은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의 지배성이다. 다음 그림에서 원 안에 있는 수성은 원 바깥에 있는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를 지배한다. 수성이 지배하는 쌍둥이 자리는 지식과 소통을 나타내며 처녀 자리는 분석과 분별을 나타낸다. 정리하면 수성은 정보로서 크게 지식과 소통을 의미하며 다시 지식은 사고, 분별, 논리, 분석 등의 의미로 세분화될 수 있다. 만약 거울카드로서 마법사가 나왔다면 혹시 나는 정보에 대해 너무 어둡거나 반대로 너무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타인과 소통할 때 너무 자기 주장만 펼치거나 너무 아는 체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법사 카드 상담 활용. 44세 남자. 뭘 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서양학과를 나와서 지금껏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나이를 먹었는데 한 5년 전부터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일러스트 일감도 확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감각도 좋고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수작업한 작품을 리터칭하는 기술도 매우 노련해요. 전 체질적으로 CG, 즉 컴퓨터 그래픽 작업은 도저히 안 맞아 수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리 그림이 좋고 가격이 높다 해도 일감을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가격도 싸고 빠른 작업을 원하는 상업용 일러스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거의 혼자 프리랜서로서 일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팀을 이루어 분담해서 일하니 작업이 빠르거든요. 고객들은 그림을 저희보다 잘 모르니 그쪽을 선호해서 수작업 일러스트 일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력만 좋으면 컴맹이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일러스트를 빨리 때려치워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수입이 너무 불규칙해서 생활하는 게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요즘은 위장도 안 좋다 보니 일하는 것도 의욕이 떨어져요. 2, 3년 전부터 이삿짐 나르고 에어컨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는데 도무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림이 좋아서 때려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막일 아니면 운전, 그것도 아니면 공장에 나가야 하는데 매일 벼룩시장만 뒤지면서 결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림을 지금 때려치워야 제가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평생 좋아했던 그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일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성공부터 떠올리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감에 설레는 게 당연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더 크다면 그것은 실패를 의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해버린 것, 또 그동안에 해오던 모든 것을 포기한 또 다른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낯설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지금껏 자신을 지켜주며 해왔던 무기마저 빼앗겨 버린다면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셨지만 이삿짐 나르는 일도 해보시고 에어컨 설치도 해본 것으로 봐서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게 더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시작할 때 스스로 나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나 늘 그런 압박 속에 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뭔가에 도전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거나 실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체 자원,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딱 두 부류일 겁니다. 정리하면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명백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그림을 좋아해서 포기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이가 40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들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이 지친 당신에게 이 두 장애물이 성벽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포기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것은 존재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거나 접어둔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휴식이 필요하고 오페라도 막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러한 휴식은 꼭 필요하고 그 휴식은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테니 말입니다. 접어둔다는 것은 언제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시기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강태공은 무려 20여 년을 기다려서 기회를 얻었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년을 기다린 끝에 천하를 얻었다지요. 이 두 이야기는 모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간마저 떨어지는 당신에게 10년이나 20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일러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만일 기회가 온다면 그때 그림을 그리는 기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이 고민이 무슨 대수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군요. 두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힘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흔은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를 하기엔 분명히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마흔을 훨씬 넘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화가인 모제스 할머니가 평생 짓던 농사를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70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역시 극히 소수의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나이는 현실의 문제이고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긴 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0은 30보다 많지만 45살보다는 5년이나 젊고 50살보다는 10년이나 젊다는 사실입니다. 5년만 젊으면 이 말이 당신에게 유효하다면 무슨 일이든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거들자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은 만큼 사회적 경험이 더 없이 값진 경험으로 작용할 겁니다. 정리하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며 주어진 삶도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며 나조차도 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있다면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것 뿐이죠. 현재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됐든 과거는 여러모로 실수투성이이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난 후에 돌아볼 때 과거는 나름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아무리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탓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두려우십니까? 그 일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성공부터 떠올리세요. 당신이 앞으로 선택할 일은 이제 막 돌을 맞은 어린아이 앞에 펼쳐진 돌잡이 물건일 뿐입니다. 그것 하나만 믿고 가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담에 적용한 마법사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마법사 카드. 어쩌면 타고나는 건 재능이 아니라 뭐든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 그리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법사 카드의 방어 기제는 전능감과 유머이다. 전능감, 그만둬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의 재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건 아닌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잘 적응하게 되어 지금의 일을 영원히 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유머.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재미있는 사람으로 주목받진 않는지, 사람들 앞에서 더 즐겁고 자신감이 샘솟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마법사 카드의 점성학 수성. 나는 정보에 너무 어둡거나 반대로 정보에 너무 기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1번 마법사 카드 마무리. 다음 편은 2번 여사제가 되겠다.